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특히 퀘벡주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기본소득 관련돼서 여러 차례 실험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은 이번 캐나다 퀘벡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월 2,000불 기본소득 구상, 기본소득과 인구 감축 효과, 요즘 많이 거론되는 CBDC보다 더 무섭다는 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내 기본소득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0월 17일입니다. 2달 전입니다. 캐나다 상원 재정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을 공식적으로 이제 구상을 한다. 이 상원에서 모여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이미 퀘벡주에서는 시작했습니다. 이 퀘벡주에서 시작한 기본소득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하는 그런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한된 섹터의 기본소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의 어떤 이제 프로빈스죠. 이런 단위로 미국 같으면 이제 주 단위입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을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 이것은 캐나다 퀘벡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내에서도 실험적인 시도는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고 미국에서도 일정 정도 실험을 했습니다. 코비드 때 보조금을 받은 것, 그것이 일종의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도 논란이 많겠죠. 미국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좌익주를 중심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그리고 시카고, 일리노이주 이런 데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 혹은 주 단위로 할 것인지 이것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천만 조금 넘고 그리고 땅덩어리는 엄청 커죠. 지하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의 이제 국가적인 정체성 자체도 사실은 황당하죠. 이 소수의 어떤 금권 세력이 나라를 하나 이제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금권 세력은 영국 황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권 세력과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사회 권력과 그리고 이제 금권 세력과의 권력, 이들의 이제 충돌이 있고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만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조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금권 세력이 글자 그대로 나라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영국 영연방으로서 또 영국 황실이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거죠.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분명히 캐나다란 나라는 잠재적으로 재정적인 여력은 있습니다. 지하자원 그리고 산림자원 이런 것은 이제 국가가 점유한 상태죠.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 개발권이라든가 채굴권 이런 것만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사고 파는 단독주택의 경우 땅은 영국 황실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씩 임대하는 것, 그것을 계속 갱신하는 거죠. 이 건물 사용권만 있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답게 이것이 그대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고 영국 여왕이 와서 그 땅을 뺏어가진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캐나다 나라는 운영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자원이 있고 인구는 한 3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복지 때문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2달 전 10월 17일에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입니다. UBI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 상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트루도 정권은 리버럴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인 이제 보수당 이들 역시 함께 조인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역시 어떤 귀족 사회답게 그리고 뿌리 깊은 금권 사회답게 사회 지배 엘리트가 이끄는 대로 이들이 이제 보수당이든 그리고 리버럴이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유니버셜 베이식 인컴을 추진하긴 할 것 같습니다. 70년대도 기본소득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여력은 되죠. 그래서 이 특정 지역 매니토바주에서는 74년부터 79년까지 실험적으로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미니멈 인컴이죠. 기본소득. 그래서 민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 캐나다 내 기본소득 논란은 오래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 지난 30년 동안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은 역시 리버럴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코땡땡땡 국민 전체를 상대로 실험적으로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런 것만 이제 써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면은 국민들의 삶에 이제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계속 선전전을 하면서 결국 보수당까지 끌어들여서 이것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퀘벡주는 독자적으로 이것보다 작은 규모로 이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1974년, 79년 실험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퀘벡은 2023년 올 초에 자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연방 전체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월 2,000불입니다. 1인당 2,000불인데 성인 1인 기준으로요. 이 퀘벡주에서는 1,211달러, 이제 성인 1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14,532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가 아니고 캐나다 달러입니다. 이 1,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성인 한 명이 1,450만 원 정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누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하기 싫으면은 이것만 받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효과가 있을까? 코땡땡 때 이것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뚜리도 정부는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CBDC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컴을 CBDC로 제공하고 뭐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쓰겠죠. 그리고 이 정부는 그것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기본소득을 주택과 이렇게 연관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5분 스마트 시티입니까? 아주 밀집된 곳에 이제 사람들을 집어넣겠죠.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아주 저가에 빌릴 수 있는 공공임대 이런 주택에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즉 나가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모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뭐 렌트비든 아니면은 뭐 CBDC로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만 일을 하게 되면 사회로 나갑니다. 그때는 이런 혜택이 거의 다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일해서 어느 정도 벌게 되면은 결국 이것과 기본소득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예 뭐 나 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주택과 연관시키려고 한다. 이 주택과 연관시키려고 할 때 지금 거론되는 스마트 시티, 공공임대, 뭐 5분 시티입니까? 이런 것을 해서 이 감시 통제가 가능한 곳에 사람들을 이렇게 밀집시켜 놓고 모아두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유럽 전역에서도 실험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해보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핀란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진행된 것은 1인당 560유로를 주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업자들 한 2,000명에게 뿌려봅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금 말하는 베이직 인컴은 노인이나 어린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캐나다 같은 복지국가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서 별도의 좋은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CBDC는 젊은 사람들,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실업자들에게 줘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BDC와 UBI, 이 기본소득을 CBDC로 준다. 중앙은행 디지털은행이죠. 자, 이런 형태로 주고 이 국민들을 감시 추적한다.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정부에서 다이렉트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때 디지털 화폐로 주게 되면 어떤 기본소득 전자지갑에 CBDC로 꽂아주면은 내가 나가서 뭐 떡볶이 사 먹으면은 야, 저놈이 떡볶이 사 먹었다.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트럼프한테 100불 기부했다. 뭐 저놈이 트럼프한테 기부해서 이놈 끊어버려. 뭐 혹은 세무 추적해봐. 혹시 다른 소득이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유혹 미끼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CBDC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바로 줍니다. 이 보편적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은 국민들에게 바로 꽂아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감시 통제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국민들이 그런 것을 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CBDC가 가게 되면은 어쨌든 그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은 중앙은행이, 만약에 중앙은행 배후에 이제 정부가 있다면 정부가 이제 그것을 감시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 UBI를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된 우려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CBDC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CBDC 형태도 있고 기존의 은행권을 이용하는 어떤 금융 시스템, 계좌를 가지고 또 비자 카드, 크레딧 카드를 쓰면서 사용하고,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민감한 것은 내 개인이 현금으로 쓰거나 다른 형태로 쓰고, CBDC는 그냥 어디 가서 밥을 사 먹는다든가 특별히 감시 통제 대상이 아닌 것,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CBDC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제 UBI를 도입하고 이것을 미끼로 CBDC를 도입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 정도 깊은 차원의 CBDC에 대한 청사진을 이 정부가 공개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UBI를 도입하면 정부가 다이렉트로 주기 때문에 연방정부죠. 미국 같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정부가 어쨌든 이제 CBDC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이렉트로 꽂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인당 성별, 남녀 구분, 노소 상관없이 딱 기본 인컴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정부가 무조건 꽂아주게 됩니다. 정기적, 집적, 그리고 개인에게 갑니다. 이 개인에게 1인당 2,000불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UBI에는 다른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 국민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카나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당장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 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하지 않는다, 실업자다, 이때 기본 소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이들에 대한 복지는 이렇게 잠깐 배제를 하고, 기존의 복지 대상을 제외하고 사지 멀쩡한 사람들, 한 17세에서 한 60세 정도 칩시다. 이들에게 베이직 인컴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지갑에 디지털 달러든 현금이든 꽂아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다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근로의욕이 상실되게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정부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CBDC든 현금으로 꽂아주든 정부가 이제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이자율을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이 CBDC를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랑 상관없이 계속 돈을 푸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텍세이션, 세금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뜯어서 이렇게 이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운영이 되면은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중앙은행의 이제 이 통화 정책, 지금 각국의 운영 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파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전 그리스 재무장관 이 야니스 바르파키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EU 전체로 이 베이직 인컴을 하자,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든 독일이든. 그런데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법니다. 소득이 많죠. 이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그리스의 가난한 나라에 베이직 인컴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독일 같은 데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지금 이 바르파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EU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 같이 가장 못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은 이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 내 EU존 내 좌파 경제학자들은 이 UBI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화제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백화점 체인이죠. 사이먼인가요? 이 사이먼에서 어떤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떤 이제 자기 선택에 의한 안락사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렸다, 혹은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디에 부탁을 하면 병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을 하면은
조력으로 내 스스로 이제 삶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것을 사이먼이라는 백화점 체인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몇 개의 엽기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군인이 이제 PTSD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호소를 하니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력 자살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는 거죠. 즉, 뭐 스스로 생을 그만두겠다 결심을 하면은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다. 약으로 이제 고통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 PTSD 걸린 이제 군인이 나와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살던 렌트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호소를 하니까 여기서도 이 안락사를 권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뉴스가 작년에 이제 캐나다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30일이죠. 우울증 환자의 조력 자살 권한 캐나다 병원 논란. 이 공식적으로 캐나다는 이 조력 자살을 그냥 환자들 뭐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것을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괴물 같은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편적 이 베이직 인컴이죠. 자, 이것은 인구 감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일정 정도의 잉여 인간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국가가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뭐 무상 임대주택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사회 내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 혹은 스스로 잉여 인간이기를 선택한 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베이직 인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상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베이직 인컴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예 근로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잉여 인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장 자동화가 되고 전산화가 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사회는 언제나 일정 정도의 잉여 인간들이 있습니다. 뭐 10대 90 혹은 20대 80의 법칙, 이런 것은 사회에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UBI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런 잉여 인간 양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UBI를 도입하면서 국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조적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예술을 한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의 기회와 사회적인 교류가 끊어진 인간에게 창조적인 노력은 급감합니다. 창조는 고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의 교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이 자신을 어떤 대상에 기투하는 것, 이것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프랑스 철학자 알렉상드르 꼬제브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의욕 및 근로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도 급감하게 됩니다. 놀면은 당연히 급감하게 되겠죠. 사회와 단절되어 개인적인 어떤 폐쇄적인 동굴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이 동굴 속에서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고립된 계층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영구적으로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정과 출산의 의지는 사라지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계속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소멸되면서 인구가 결국 줄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과 마약 의존이 증가하고 심지어 정부는 이런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미국의 어떤 이제 좌파 정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 있죠. 여기서는 중독자들에게 일정 정도는 의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뭐 고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뭐 조력 자살을 원한다. 이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캐나다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제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와는 완전히 떼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젊은 층 잉여 인간을 빠르게 분류하고 고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잉여 그룹을 신속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도태시키고 결국은 그 수가, 개체 수가 점점 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부자의 세금을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이 건강한 섹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섹터 혹은 돈이 많아서 재산을 많이 버는 섹터, 이 사람들은 뭐 즐기면서 살죠. 자, 이들에게는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들에게 이제 짐을 씌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잉여 섹터가 점점 더 감소하면서 오히려 이 건강한 섹터에 대한 짐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자동화, 기계화가 되면서 이 노동자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이 베이직 인컴을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을 이 좌파 경제학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뭐 소로스나 이런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자, 인간의 이런 것을 위해서 고귀함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은 반인륜적이라는 겁니다. 반인간적이고요. 그리고 인간 사회를 해체하고 인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진짜 목적을 우리는 명쾌하게 분리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UBI야말로 마마 호환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은밀하게 적용되어서 실제 그 사회를 무너뜨린 것, 대표적인 예, 어디 있을까요?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입니다. 캐나다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캐나다도 애버리진 해가지고 원주민 그룹은 따로 분류합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 이들에게도 어떤 베이직 인컴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인디언들 이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뭐 카지노 사업이라든가 주류 그리고 자원개발 뭐 이런 것을 허용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부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을에 있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죠. 그들에게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을 계속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 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해체되고 뭐 출산도 하지 않고 점점 더 인구수가 계속 급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무서운 의도가 원래 이 보편적 베이직 인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생학적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18세기, 19세기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이 경원시하는 어떤 섹터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감소시켰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고 나서 그런 방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경제적인 탄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립을 시켜도 그렇게 이제 쉽게 줄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베이직 인컴을 적용했을 때 그들에게서 노동기회를 박탈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그들의 개체수가 더 빨리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사회학적인 연구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서구 선진국과 글로벌리스트 세력,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런 데서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즉, 갈수록 이제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이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을 체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줄여나가는 겁니다. 숫자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것이 이용되는 겁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교류를 하지 않으면은 뭐 그 자체로 뭐 생식이라든가 가정을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줄어드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한 인간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이제 인간적인 능력들, 노동력, 그리고 정신력 이런 것을 계속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이제 소멸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 중독성 의약품에 술이나 이런 데 의존하게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조력 살자, 안락사가 활성화되면은 그 속도는 더욱더 가파라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뭐 미국, 서유럽 여기에서 이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